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김정 국방위원장의 연내 답박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북은 왜 이렇게 일정이 투명하지 않고 깜깜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그건 북한 사회의 특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할 때 보면 네. 중국 당국에서도 방문 일정을 절대 공개 않습니다. 네. 북경 방문을 마치고 평양에 돌아가고 난 이후에 공식 발표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그런 좀 폐쇄적인 국가에 있어서의 지도자의 보안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렇게 비공개로 하고 일정이 다 끝난 다음에 공표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상 답방을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 모 신문에서 오늘 13일 날 방문한다라고 전부 공개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극심한 찬반 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부에서도.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처럼 미리 다 공지가 안 된 상태에서 연내에 올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깜짝 방문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나진 하산 북한 방문에 이어서 지난 10월엔 14선언 11주년을 기념해 북한에 두 번째로 방문하신 걸로 합니다.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셨는지 전반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북한이 확실히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 집중 노선으로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핵과 관련된 구호나 반미 구호나 뭔가 선군 정치 같은 구호가 다 사라졌어요. 평양뿐만 아니라 그 청진, 나진 분야 나선에서도 없어진 걸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구호가 사라지고 그 대신 자력갱생, 우리식대로 뭐 이런 식으로 경제에 대한 구호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북한이 여러 가지로 경제 제재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생각보다는 버티고 있는 느낌, 그리고 평양의 여러 가지 여명거리나 과학자 거리 같은 거리가 조성된 것을 보면, 물론 과시용으로 만든 거겠지만, 어떻게 이 2015년, 16년 그 경제 제재 와중에서 저런 걸 건설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이제 남북 철도 연결 공동 조사가 한창 이제 진행 중인데요. 북한의 노후화된 철도를 남한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게 조금 낭비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통일되면 어차피 다 우리가 깔아야 될 철도입니다. 그걸 미리 깔게 되면 훨씬 비용이 적게 들죠. 나중에는 자재값도 더 올라갈 거고 비쌀 거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비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북한의 엄청난 광물, 이 자산 가치가 몇천조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철도라든지 인프라가 안 돼 있어서 현실성이 안 돼 있는데 철도가 개선되면 우리가 북으로부터 퍼와야 될 게 많습니다. 철광석부터 시작해서 마그네사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포항제철의 내화 벽돌이 대부분 마그네사이트로 이루어지는데 북한이 40억 톤 이상 세계 두 번째의 최대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품질 좋은 마그네사이트. 우리 광주의 조선 내화도 이 마그네사이트로 뇌화 벽돌을 만들거든요. 그다음에 우리의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음극재인 흑연이 전부 우리가 대한민국은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걸 북에서 가져오면 엄청 좋은 거죠. 모래도 퍼와야 되고. 그래서 철도를 건설하는 것은 오히려 미래의 통일 비용을 줄이는 것이고 당장 남북 경제 협력을 활성화시켜서 우리의 그 원자재 수입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 이 미국이 일관성 있게 압박을 지속해야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라는 이 평도 많은데 현재 남북 관계에서 무엇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호 신뢰를 해야 핵을 포기할 거 아니에요? 핵을 만든 이유가 북 입장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선제 공격 대상으로 규정하고 매번 북한 폭격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극심한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것이라는 공포, 또 그런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래서 선군 정치가 필요하고 핵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북에 대해서 침략할 의사가 없고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신뢰를 줘야 핵을 포기할 거 아니겠어요. 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핵을 개발한 나라가 인도든 파키스탄이든 이스라엘이든 다 적대적 국가가 있는 경우에 핵을 개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제재를 하되 한편으로는 이미 비핵화를 하겠다 그랬으니까 일부 제재를 완화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국감 때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시기도 했습니다.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우유 공급이라든지 임신부들에 대한 지원인데요. 이게 사실 미사일하고 핵무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이 아이들에게 주는 우유 주는 게 이거는 대북 제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지원 안 하면서 북한한테 비핵화를 요청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북이 지금도 핵 실험을 계속하고 미사일을 도발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중단하고 있고 거의 1년 되도록 그리고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 마당인데 제재 해제는커녕 인도적 지원도 안 해주면서 네. 일방적으로 상대방한테 옷을 벗어라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인도적 지원은 우리 같은 민족이고 당연히 아프리카의 난민도 지원해야 될 판에 당연히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통령 러시아 특사 또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 이어서 지난 1월엔 이 더불어민주당 동북아 평화협력특별위원회가 출범했는데 그곳에 위원장을 맡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북방 쪽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지. 제가 인천시장 때 여러 가지로 러시아와 관계를 맺어서 제가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국가 우호 훈장을 받은 그런 그 인연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계속 이 중국과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반도지만 분단이 돼 있어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잖아요. 대륙 경제와 연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해양은 미국, 일본을 통해 연결돼 있지만 대륙은 지금 남북 분단으로 차단돼 있기 때문에 네. 분단되어 있으면 동해바다를 통해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지역을 통해 유럽으로 연결되는 대륙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의원님 개인적인 또 혹은 정치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아시다시피 저는 고향이 전남 광주 고흥인데 광주에서 초중고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남과 광주가 저의 고향인데 제가 인천에서 정치를 해서 사선 의원이 되고 인천시장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정말 이 광주 전남의 이런 새로운 에너지, 정치적 에너지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과도 결합해서 이 서해안이 제2의 지중해처럼 우리 황해바다를 만들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해가겠는데 지난번 전당대회 때 제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는데 그나마 우리 인천과 우리 호남에서 많은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2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힘을 기초로 우리 당과 우리 문재인 정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